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의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에서 결핵 환자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결핵관리 워크숍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포토뉴스 시간에는 각 시에서 있었던 한 주간 이슈를 사진으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프라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남과 북이 성큼 가까워진 모습에 전국은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원시는 남북의 지방정부 간 교류를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에 기여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과 그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4월 27일 남과 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으로 전국에는 감동의 물결이 가득 찼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확고한 평화의 의지를 보여 통일을 염원해온 8천만 결의에 희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가수장이 만나 국가적 협력을 이뤄낸 가운데 지자체에서도 이 화합을 이어가려는 노력에 나섰습니다. 수원시는 개성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지난 24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회담 이후 남북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유사한 역사성, 정체성을 갖고 있는 개성시와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포함해서 우리 시가 적극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에서 개성시와의 교류협력사업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는 개성시와의 교류협력과제를 선정한 뒤 통일부 승인을 받아 올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사업 예산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합을 향한 순풍은 지자체의 이러한 협력 추진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을 바라보는 각계각층 시민들의 마음에서도 느껴집니다. 좋죠. 진짜 좋죠. 진짜 이건 잘하신 거. 만나고 뭐 그런 거 전부 다 잘하셨는데 이게 끝까지 가야지 잘하시는 거라고. 11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리고 그 종전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횡단열차 타보고 싶어요. 네. 통일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좋지. 기대를 많이 있지. 통일돼야지. 저는 7월 달쯤에 군대를 가고 군대 가는 입장으로서는 편하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냉면 먹고 싶어요. 국가적 수준뿐 아니라 지자체와 시민들 사이에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이 부쩍 가까워진 모습에 통일에 대한 기대와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화합하고 맞춰가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결핵은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잘 걸린다고 해 이른바 후진국 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세계무역 10대국인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에서 결핵 발병률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결핵 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유효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서 결핵 퇴치 방안 모색을 위해 2018 경기도 결핵관리 워크숍을 3일과 4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감염력은 높지만 그에 비해 관리가 어려운 결핵 환자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결핵은 결핵균 감염에 의해 생기는 호흡기 질환인데요. 주로 폐에 발생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병률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3명 중 1명이 잠복결핵이라는 WTO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2017년 결핵관리 유공포창과 우수 사례를 발표했고 북한의 결핵관리 체계와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치료가 중단된 결핵 환자를 추적 관리할 예정인데요. 이들의 철저한 복약 확인 치료로 약제 내성 방지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핵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감염 방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입을 가리고 기침이 계속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결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물론 기침 예절을 실천하고 실내 환기를 준수해서 스스로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것도 결핵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를 확인해보는 포토뉴스 시간입니다. 평택시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군소음법 제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소음 피해에 소외됐던 시민들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소식입니다. 오는 14일부터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무료 운동교실인 생활터 운동교실을 운영합니다. 생활터 운동교실은 건강체조, 에어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소식입니다. 안산시는 직장문화 개선 과제로 메신저 활용으로 불필요한 문서 감축과 하루 전 회의 자료 공유 등 회의 문화 개선을 꼽았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은 더욱더 높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토뉴스 유효림이었습니다. 오늘은 27년 만에 남북 탁구 단일팀이 세계선수권 대회에 나섭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쏟아지는 남북 평화 소식에 정신이 없으셨을 텐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진전 중이라 기차 타고 대륙을 여행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6.13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박경현이었습니다. 뉴스프라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십니까?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전초기지 평택항. 새로운 기회와 놀라운 변화. 생활의 감동이 전해지는 즐거운 발걸음. 평택이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더 새롭게 발전합니다.